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나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에 대한 비교라기보다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전반적이란 비교라는 걸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삼성페이랑 교통카드, 통화녹음입니다. 요즘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국내에서도 애플페이가 곧 들어올 것 같지만 삼성페이랑 똑같은 MST 방식이 아니라 NFC 방식이다 보니까 삼성페이만큼의 범용성을 갖추기에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도 아이폰에 NFC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서 원래는 기능을 다 풀어줬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이 그 기능을 막아놔가지고 아이폰에서는 교통카드 기능 못 쓰잖아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아이폰에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불편한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뽑으면 아마 삼성페이랑 교통카드 통화 녹음 요 세 개가 베스트로 뽑힐 겁니다. 바로 네 번째,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 중에서 제스처요. 갤럭시는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자체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요 굿락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갤럭시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요, 역시 원핸드 오퍼레이션이죠. 원래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기본 제스처 기능은 더 뛰어나긴 한데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폰보다 훨씬 더 제스처 기능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을 이용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는 거 요거 진짜 손에 익으시면 너무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안 폴더예요. 물론 스마트폰에는 생체 인식을 포함한 이런 잠금화면 보안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보안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갤럭시에는 내가 원하는 앱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숨김 처리해서 이렇게 보안 폴더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집으로 비교하게 되면 현관문이 뚫리게 되면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도난 맞기 쉽잖아요. 그런 귀중품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금고가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폴더에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스마트폰을 봤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스마트폰 앱을 숨기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이 보안 폴더에 놓고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증이나 여권 사진, 보안카드,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흑역사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상 중요한 파일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사용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보안 폴더를 활성화하고요. 앱에서 보안 폴더로 들어가면 잠금 해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노트나 갤러리나 내 파일 이렇게 보안 폴더로 되어 있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보안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는 여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기고 싶으면 그냥 갤러리에서 사진들을 여러 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누르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 누르시면 되고요. 특정 파일을 숨기고 싶으면 숨기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 잘 써보시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보안 폴더 없어서 아쉽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안 편의성입니다.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은요, 기본 패턴이나 비밀번호는 기본이고 얼굴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지원해요. 특히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은요, 예전부터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부러워했던 기능이고 예전부터 나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스마트 락 기능이라고 내가 특정 장소에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여기에 연결돼 있으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이런 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정말 이거랑 유사한 기능으로 애플워치를 차고 했을 때 열리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갤럭시처럼 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든 고글을 쓰든 얼굴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애플워치 한정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에서는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 잠금 화면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열리게 할 건지 이런 걸 설정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로 화면을 열어도 따로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진과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 기능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영상에서 삼성 갤러리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는 기능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이폰에선 이런 기능이 없는 건 둘째 치고요. 일단 기본 사진 관리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갤럭시에서는요, 그냥 카메라에서 직접 찍은 사진하고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스크린샷을 찍거나 카카오톡에서 다운받거나 웨일에서 다운받거나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아이폰에서는요, 모든 사진이 그냥 최근 항목이라고 돼 있는 이 앨범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저장 경로를 다른 앨범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 앨범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옮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비디오나 셀카, 스크린샷, 화면 기록 이런 거는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에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앨범을 쓰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 확실히 많은 점에서 불편해요. 그리고 갤러리 앱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구글에서 한글이라고 검색했는데 이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에 들어가면 방금 캡처한 거 들어가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동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그 캡처를 한 그 위치로 웹페이지를 바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는 세로로 이렇게 긴 화면을 캡처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동해가지고 스크롤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별도로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앨범 관리나 갤러리 기능을 따지고 보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많이 좋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배터리 공유입니다. 갤럭시에서는 일부 보급형 A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지원해요. 이걸로 이제 다른 갤럭시는 물론이고 갤럭시 버즈나 워치, 심지어 아이폰이나 에어팟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내가 진짜 쓰고 있는 무선 충전 기기들을 여기에 충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가지고 뭐 커플이나 부부,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때 배터리가 누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해요. 아홉 번째는 S펜하고 폴더블이에요. 이건 원래 되게 매니악한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 한정된 취급을 받았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S펜이 이렇게 내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노트 시리즈는 물론이고 요즘은 갤럭시 폴드 시리즈까지 S펜을 쓸 수 있잖아요. 아이폰은 펜을 쓸 수 있는 기기가 아이패드로 한정되고 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선 펜을 쓸 수 없지만 갤럭시는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도 이 같은 S펜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폴더블 시리즈도 벌써 이제 4세대까지 나와버렸는데 이 폴더블, 특히 갤럭시 플립이 좋아가지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좀 일부 모델 한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파이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전면 디스플레이 비율입니다. 이게 화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크기 대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갤럭시의 화면은 정말 넓고 시원시원해요. 아이폰처럼 막 상단에 노치가 있거나 뭐 넓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펀치홀이 있거나 이런 게 화면을 차지하는 게 거의 없고요.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측면에 공률까지 줘가면서 제품의 크기 대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 3나 4 같은 경우에는 내부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이렇게 UDC까지 적용해가지고 카메라 홀까지 이렇게 가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11번째는 바로 윈도우와 호환성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윈도우에서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뭐 클립보드 동기화는 물론이고요.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미러링하거나 삼성 덱스 기능까지 생각하면 윈도우하고 갤럭시하고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은 확실히 갤럭시의 장점이긴 해요.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맥OS와 호환될 수 있는 게 되게 많긴 한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윈도우 사용자가 맥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또 국내는 이런 게 더 심해가지고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랑 호환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2번째는 바로 충전 방식입니다. 네, 바로 C타입하고 라이트닝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은 맥북하고 아이패드에는 C타입 포트를 넣어주고 있지만 아이폰하고 에어팟에는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C타입도 안 작아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걸 넘어서요. 뭐 손선풍기나 스피커나 헤드셋처럼 진짜 표준 충전 규격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애플은 거의 10년째 라이트닝 단자를 유지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될 텐데. 내년 아이폰 15부터는 유럽에 출시되는 아이폰의 C타입이 강제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때는 글로벌적으로 아이폰이 다 C타입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13번째는 바로 무게입니다.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비슷한 크기의 제품끼리 비교했을 때 갤럭시가 좀 많이 가벼워요. 갤럭시 S22랑 아이폰 14 모두 6.1인치 제품인데 5g 정도 갤럭시가 가볍고요. S22 플러스랑 아이폰 14 플러스랑 비교해도 갤럭시가 8g 가벼워요.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랑 무게를 비교해보면 여기서도 갤럭시가 12g 가벼운데 뭐 제품 자체의 무게도 무게지만 아이폰에서 교통카드나 결제하려고 카드 케이스 씌우고 카드까지 꽂으면 무게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뭐 그래서 무게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발열 관리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무게는 확실히 갤럭시가 가벼운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AS인데 이거는 뭐 길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더 좋은 점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뭐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초성 검색이라든지 듀얼 메신저, 순정 키보드 물론 이런 기능들까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대중적으로 와닿을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하고 이번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과 성능의 아이폰, 기능과 편의성의 갤럭시라고 말이죠. 이거 외에도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 댓글에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나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